네, 중요한 오늘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말 사이에 있을 뉴스들 어떻게 소화할지, 그러면 지금 계좌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판단 요구하기 때문인데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저희 궁금한 쪽 챙겨왔습니다. 갑자기 이쪽이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눈길 줘도 되는지 허락받으려고요. 로봇주요. 허락 못하겠습니다. 아, 안 돼요? 네. 예. 이결혼 무효 이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지금 또 주말 이벤트 뭐 가지고 또 고민 많이 하고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뭐 고민할 맞아요. 텐데 예. 고생하실 텐데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뭐 화이팅. 해봐야 말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근데 이 로봇 섹터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섹터죠. 맞아요. 왜냐면 또 혹시나 파월 의장이 반응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네. 금리가 생각보다 뭐 10년물이나 좀 미국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성장주의 대표주자 로봇 쪽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베팅이 오늘 좀 살짝 들어왔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볼 게 없네 그러면서 우르르 빠졌다가 거기서 좀 자리를 잡고 다시 살짝 돌아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가게 되면 또 그 얘기 나오죠.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그렇죠. 로봇용 AI 관련된 쪽에서 언박싱을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언박싱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또 로봇 쪽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쪽에서 한번 또 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또 높다 보니까 거기서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더 움직이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아무래도 또 기대감은 차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섹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뭔가 이슈가 계속 붙어줘야 돼요. 네. 붙어줘야 그거 가지고 레벨업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탄력들이 붙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실적은 아직 뭐 볼 게 없고 거기다가 모멘텀들이 한 번 딱 나오고 그친다 그러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대기업 중심이나 뭔가 이렇게 푸시 너도 그거 해? 나도 이거 해? 하면서 막 끌어올리는 모습들 아니면 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M&A 하는데 좀 뭔가 로봇스러운 쪽의 M&A를 해주게 되면은 또 뭐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은 대기업 쪽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어떤 단순한 모멘텀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네. 좋은 표현이시네요. 알쏭달쏭. 네, 투송. 예. 네. 네. 원래 성장주가 잘 가려면 유동성과 기대감 증폭시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A 기업도 B 기업도 C 기업도 뛰어든다더라라는 부분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로봇주의 수급이 들어오나라고 하기에는 사실 오늘 거래대금이 많은 시장도 아닌데 이쪽에 베팅이 들어왔다? 금리 인하 쪽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노리는 수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호흡으로서는 일단 알쏭달쏭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를 본다면 어떤 종목군에 있어서 더 예쁨을 주실 수 있을까 봤더니 역시 큰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LIG 넥스원, KNR 시스템으로 압축해 주셨네요. 네. 일단 레보로. 예. 네, 그렇게 줄이시는군요. 여기는 아예 레인보우만 들어오셨네요. 네. 예. 그래도 다 아실걸요? 와, 역시 저희 통하는 사이죠.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무지개 로봇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이게 안 움직이고는 로봇 쪽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적어도 강보합권을 유지해줘서 나머지가 끌어올리는 변화가 나와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는 특히 지금처럼 이제 중기적인 지지권 안쪽으로 들어와줘야 시장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낙폭과대했던 부분들을 얼마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게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의 어떤 이제 사명도 바꾼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바뀌었네요. 그러네요. 무지개에서 삼성으로. 그쵸? 그래서 다 별이네요. 그런 쪽에서 뭔가 바뀌는 흐름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일단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사업 보고서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때요?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고 그 운영하는 또 제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적자폭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멘텀은 있는데 로봇주의 가장 큰 고민이죠. 당장 실적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주춤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쪽 이상 없다. 거기서 또 혹시나 모멘텀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잘 안 되면 잘 된다는 쪽으로 바뀌는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거기에 변화가 나올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작은 모습인데 KNR 시스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쪽 같은 경우는 시험 장비 그리고 또 유압 로봇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쪽이 우리
원전 해체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원전 해체 로봇 그 핵 융합 보험 관련된 쪽들 이것도 컨트롤한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좀 커져 가는데 한때 이제 원전 관련된 쪽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또 많이 빠졌다가 움직이는 상황들을 보니까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배열이다 보니까 중요한 지지권 안착하는지 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종목군에서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하시면서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시장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라면 네. 이번 주말 앞두고 오늘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셨어요? 마무리하기 시간 주시는 겁니까? 매매 좀 할까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려주시고요. 일단 현금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현금이요? 네, 그래야 뭐 변동성이 커지고 어떻게 되든 간에 좀 대응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다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그래도 좀 위험한 지수대에서 한번 레벨업 돼가지고 예. 좀 시장이 그래도 좀 너무 위축되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다는 안 팔고 좀 현금을 갖고 가다가 혹시나 변동성 커지면 또 추가로 대응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좀 살려주세요, 파월 의장님. 이런 식으로. 네. 네. 헬프 어스. 네, 오늘 장 정리하겠습니다. 네, 8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광복절 연휴를 지내고 나서 또 맞이하니 유난히 길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하느라 좀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뉴욕 증시는 좀 쉬어갔지만 특히 S&P 500 지수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강하게 또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서 3,180선까지도 회복세가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3,168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소 2차 전지나 엔터 쪽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상단이 제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68% 올라가면서 782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오늘 빨간불 띄면서 잘 마무리됐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400원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5원 정도 하락하면서 1,393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최근에 5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나타내다가 오늘은 이렇게 1,700억 원 넘는 매수 포지션을 나타냈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잘 사고 있는 상황. 개인들은 4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만이 4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현 선물 모두 다 매수 포지션을 나타냈고요. 기관 쪽은 오늘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지수와 수급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도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씩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AI 거품론 때문에 미국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론 일박도 있는 가운데 좀 잠잠해진 것일까요?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또 반등 나오면서 오늘 2.5% 가까이 올라가며 끝났고요. 한미 반도체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최근에 계속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저는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슈들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가보시면 오늘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대거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대 강세, 알테오젠이 장 막판에 크게 또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특히 4%대 강세를 보여주며 지수 상승에 또 힘을 보태기도 했었죠. 유한양행이나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파마리서치와 리가켄바이오까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HLB는 오늘 5%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임박해 있다 보니 또 여기에 대한 관심, 주도 섹터가 다시 한번 또 꿈틀꿈틀거립니다. 조방원이 될 텐데요. 조방원 대표 기업들의 총수들도 함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마스카포
프로젝트의 중심이죠. 조선 섹터도 오늘 강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3% 정도 오름세 보여줬고요. 피팅 밸브 쪽도 함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도 글로벌 방위비 상승과 관련한 부분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 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안에서도 7%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됐고요. 자동차 쪽이 이번 주에 지수 대비해서 강한 분위기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아와 현대모비스는 상승불 켜면서 마감 지었고요. 그리고 원전 쪽 두산 에너빌리티도 1%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 쪽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 시대에 맞춰서 또 전력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력설비 전선 쪽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오늘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고요. 그간 좀 강했었던 석유화학주도 오늘은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리를 좀 옮겨보면 엔터 쪽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소비 음식료 안에서는 삼양식품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주사 쪽도 함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2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다시 1위에 등극했습니다. 71,4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눈에 들어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SK하이닉스가 오늘 1위를 기록했고요. 2위는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현대로템까지 조방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7%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카오가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호재 속에서 주목을 받는 가운데 다날이 오늘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1승도 10%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 등등의 원전 관련주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에드포러스가 오늘 18% 정도 급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다날 여기서도 눈에 띄고 삼양컴텍 오늘 1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 앞서 막판에 힘을 또 내줬다고 했는데 거래대금 상위에 최근에 계속해서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기술과 BHI도 눈에 보이는 가운데 로보티스 오늘 휴머노이드 관련한 또 이슈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시세가 돋보였습니다. 11% 정도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주도 섹터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기대감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조방원 플러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과거에 잘 나갔었던 종목들이 나도 있다 하면서 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알테오진이 또 한번 움직임을 보여줘서 어떤 시장인가 고민하게 합니다. 일단 일부는 현금 확보 중요했던 오늘이었다라고 평가를 좀 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다음 주 공략 섹터 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하, 찌릿찌릿. 피카츄 네. 동네로 챙겨와 주셨군요.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력기기, 전력설비 쪽도 봐야 되겠다. 왜냐면 네. 저희가 그냥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막 확산되다가도 다시 모여요. 네, 그러니까 조방원 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실적되고 그만큼 수주되고 뭐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네, 전력기기도 관세 때문에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또 AI 버블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많이 위축됐다가 HD와 현대일렉트릭 돌아서는 거 보세요. 네, 예. 금방 돌아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역시나 큰 틀에선 변화가 없다. 역시 공급자 우위 시장에다 미국의 전력기기 PPI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데 자꾸 노이즈 갖고 흔들린다? 대응해야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하반기는 HD현대일렉트릭 NDR 네. 얘기 나오는 얘기들 보다 보니까 하반기 괜찮다. 네, 실적 얘기 좋다던데요? 네, 예.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추세가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붐이 진출했다. 거기서 이제 성과를 본다 그러면 다른 업체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쪽에서 효성중공업과 함께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보면 거기서 또 찾아봐야죠. 종목들 찾아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오늘 다 반등을 시연했습니다. 그 가운데 탑픽이 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전력기기 내에서의 탑픽은 산으로 가는군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바다로 가면 해일전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산일전기인데요. 네. 일단 미국향 매출 비중 7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얘기 다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배전 변압기 시장에서 한국산선 점유율 1위입니다. 배전반이 이제 또 뜨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좋다는 LS 일렉트릭도 오늘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올해 2월 달에 공장 증설이 완료됐습니다.
생산 능력은 이제 2배, 연간 6천억까지 늘면서 내년엔 이 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주 받는 업체들이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보니까 계획 하에 증설을 하는 거죠. 예. 그냥 증설 받겠다가 나중에 그 감가상각당하고 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BESS 변압기의 강자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정고점 넘어서 한 14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다시 정고 향해서 흐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흐름 보시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14만 원으로 흐름 잡겠습니다. 여전히 에너지단에 있어서의 흐름은 그렇다면 계속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S&T 에너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틀째 흐름이 좋고 뭐 3일째 좋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또 흐름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 천장을 뚫으러 가는 건가요? 가야죠. 예. 예. 그것도 위쪽으로 안착해야죠. 예. 예, 실적 좋은 웹체들 같은 거는 해야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다시 한번 지난번 고점 5만 5천 원대, 6천 원대를 시도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아마 수주 높은 업체들은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적 되는데 흔들릴 때가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여전히 공략 가능하다. 한 5만 6천 원대 다음 이상으로 한번 또 신고가 때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주식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요? 실적 좋은데 네. 흔들릴 때 사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네. 흔들릴 땐 다 흔들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현명하게 보는 방법이 뭐예요? 안 보는 겁니다. 아, 어떻게 안 봐요. 네. 안 보고 그냥 주문되는 거죠. 네. 그래도 실적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늘 비교하면서 봐야 될까요? 네, 실적이 기본 이런 수주 산업들은 수주가 계속 쌓인다. 네. 이걸 같이 안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실적 되는 종목들이 수주가 나온다. 예. 그날 쭉 움직입니다. 그런 쪽의 기본 흐름 보시면서 같이 보시죠. 예, 양축. 예. 네,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데이터 값을 우리가 늘 중심에 품고 앞으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도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저희 모두 같이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잘 세워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